예, 자, 좀 쉬셨죠? 그 다음에 470페이지 존속기간. 존속기간 나옵니다. 자, 주임법은 최단망 규정하고 있죠? 몇 년? 2년 동그라미.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모르신 분 없죠? 자, 주임법상 최단 존속기간 모르신 분 없을 거예요. 2년입니다, 2년. 근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 그 첫째 줄, 두 번째 줄만 이쪽에 있어요. 뭐 지속 이런 거 경매 소멸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법정 갱신이 나옵니다. 자,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 하고 있죠. 자, 법정 갱신. 법정 갱신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묵시적 갱신. 무슨 갱신? 이걸 달리 표현해서 법정 갱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갱신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주택하고 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자, 그러면 임대를 내준 사람을 뭐라 그래? 임대인. 들어간 사람을? 임차인.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럼 임대인 쪽에서는 기간 만료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까지?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통지할 수. 임차인 쪽에서는 몇 개월 전? 1개월 전까지 나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죠? 나간다고 할 수 있다고. 그럼 언제든지. 자, 이거 이제 알아두셔야 되고. 임대인 쪽에서는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임차인 쪽에서는? 결국은 다 몇 개월 전? 1개월 전이야. 양쪽 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걸 안 하면 법에 의해서 자동 갱신된다. 이걸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럼 전 임대차하고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봅니다. 이건 이제 법정 갱신제도예요. 그러면 갱신된 이후에 임차인은 계속 2년 살아야 돼?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해지 통고를 하게 되면은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그러면 자, 이 법정 갱신 제도는 결국 누구에게 유리해요? 근데 이 사람이 몇 기 차임 연체하거나 2기 차임을 연체하거나 의무를 어떻게 했을 때? 의무를 현저히 뭐 했을 때? 위반했을 때. 현재 위반하면 법정 갱신을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이것이 이제 법정 갱신 제도입니다. 주임법상. 자, 밑줄 볼게요. 양가로 1번 첫째 줄 임대인 동그라미. 임대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1개월 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임차인은 1개월 전. 그 다음에 기간은 몇 년? 2년. 네 죽었어요? 네, 좋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몇 개월 후에 효력 발생? 3개월 후. 그리고 오른쪽에 이기 차임 연체 의무를 현재 위반하면 법정 갱신을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이 대항력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딱 몇 가지 알고 있으면 돼요? 3가지. 자, 뭘 알아야 돼요? 대항력 요건 알아야 되고, 또 효력 알아야 되고, 또 내용 알아야 됩니다. 자, 대항력 요건 알아야 되고, 효력 알아야 되고, 내용. 요건은 뭐예요? 대항력 요건은 뭐냐고?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 이걸 줄여서 주주.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자,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 언제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전입 신고할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걸 약칭해서 뭐라 해? 주. 주택을 인도하고 주민등록.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 주주. 자, 대항력 요건은 주주. 효력은 언제 발생해? 다음날 몇 시? 0시. 줄이면 이 길 0시. 내용은? 대항한다는 내용. 11월 달에 내가 가르쳐 줬는데. 내용이 뭐냐고, 내용.
그렇지. 대답 안 해. 자, 봐보세요. 7번 봐봐요. 이 사람이 주택 한 채를 갖고 을에게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택 점유에 살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임대인이고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될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소유니까 제3자에게 팔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영. 그럼 이 사람이 매도인. 이게 뭐예요? 매수인. 근데 상속이 될 수도 있고 증여가 될 수도 있고 경매가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여기를 양도인. 또 뭐라 그래요? 양수인. 그러죠. 근데 매매 하나 예를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갖고 내 주택 내놔 그랬어요. 을에게. 근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있으면? 대항 요건, 주주만 갖추고 있으면 대항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나가 그러면? 못 나가. 내놔 그러면? 못 내놔. 이게 대항력이야. 됐어요? 그러면 왜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을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한 병에게 대항하냐고.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권리만 승계합니까? 권리 의무 다 승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임대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택을 돌려줄 때도 누구에게 돌려줘? 병에게. 보증금 찾아갈 때도 병에게.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된다. 이해되셨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합 정리할게요. 대항력 요건은 주주. 효력은 이길 몇 시? 내용은 못 나가. 간단하죠? 자, 그걸 알고 있으면 되죠. 밑줄 그어드릴게요. 대항력 요건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 자, 앞으로는 우리는 뭘로 한다? 주주로 할 거예요. 그 다음 날 몇 시? 0시라고 적었어요. 밑에 해설 나왔는데요. 0시. 그 3자에 대해서 대항력을 갖게 된다. 이 효력이고. 양갈 2번은 이제 판례들인데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DP 넘어가세요. 자, 큰 2번 대항력 내용 나와 있습니까? 자, 양갈 1번 임대인 지위 승계에 나와 있죠. 첫째 줄. 자, 임차주택 양수 기타 상속 경매도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권리 의무가 다 승계되니까 대항한다. 근데 양갈 2번 뭐라고 써요? 지위 승계에 대한 이의 제기. 자, 임차인 승계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양도 사실 안 때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뭘 제기함으로써? 이의 제기함으로써 승계를 막을 수 있어요. 자, 두 줄 읽어보세요. 양갈 2번. 자, 읽었죠? 상당한 기간 내에 뭘 제기함으로써? 이의를 제기하면서 승계를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정리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4번 제목이 뭐예요? 보증금에서, 자, 제목 읽으세요. 확정일자에 의한 무슨 변제? 우선 변제.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479페이지.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이걸 가로 안에 뭐라 그랬어요? 최우선 변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임법상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를 공부를 할 겁니다. 최우선 변제하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를 공부를 할 거라고. 그럼 최우선 변제 요건하고 효력 공부를 해야 되고, 우선 변제 요건하고 효력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번 파스 때는 1, 2월 달은 기본적인 것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요건 479쪽을 먼저 보세요. 479페이지. 479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자, 최우선 변제 나와 있죠? 그럼 요건은 뭘 갖춰야 돼? 주택의 인도하고 또 주민등록하고 또 확정일자는 요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필요해? 소액보증금 확실해? 아까 틀렸는데. 이번에 맞아. 아주 좋았어요. 소액보증금. 봐, 자신있게 하면 돼. 자꾸 틀려가더라도 틀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자꾸 소액보증금. 무슨 보증금?
그럼 이제 소액 보증금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보려면 이 소액 보증금이 계속 바뀌어 왔거든요. 최근 거 알고 있으면 돼. 자,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서울특별시, 과밀 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옵니다. 특별시는 얼마? 9,500만 원 이하 중 얼마? 3,200만 원. 953입니다. 자, 9,500은 기준 금액이고 최우선이 되는 금액은 얼마? 3,200. 이게 최고 먼저 배당받는다. 경매 들어갔을 때 최고 먼저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00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저게 무슨 말이냐면 이 주택이 경매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저당권이 설정될 수도 있어 없어? 채권액이 1억. 두 번째 임차권이 설정될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여기 이제 보증금 9천에 살아 서울에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중에서 얼마까지? 3,200만 원까지는 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최우선. 그죠? 9천 다가 아니라 9천 중에서 얼마? 3,200. 서울에서. 그 말이에요. 최고 먼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200. 9532. 자, 그 다음에 과밀 억제권은 8천만 원 이하 중 얼마? 2,700. 827. 광역시는 6천만 원 이하 중 얼마? 2,062. 그 밖의 지역은 4,500만 원 이하 중 1,500. 4515입니다. 자, 내 경험상으로는 소수점으로 외운 게 훨씬 빠르더라고. 자, 그래서 9532, 827, 62, 4515. 자, 이거 이제 나중에 교과식 문제 풀 때 필요해요. 자, 이거 머릿속에 당장은 아닐지라도 외우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효력은 방금 이야기했죠?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랬어요. 후순위? 선순위. 저당보다 먼저 배당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이제 주택의 인도 주민들은 언제까지 갖춰야 돼요? 경매 들어가는 때? 언제까지 갖춰야 돼? 이거 보고가 돼요? 최우선이 되냐고. 경매 신청 등기 전입니다. 자, 경매 신청 등기 전. 됐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유지를 해야 돼. 배당 요구 종기일이 있어요. 경매 들어가면 알아. 이때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일단 갖춰야 할 시기는 경매 신청 등기 전. 여러분들 이거 경매에 들어가면 경매 기입 등기를 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주주를 최소한 갖춰줘야 된다. 자,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거 안 적어도 돼요.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479페이지. 그 소액 보증금 중 일정의 보고 최우선 변제 나와 있어요. 자, 소액 임차인은 자신의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 경매, 공매 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걸 뭐라 한다? 최우선 변제라고 한다.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라고 한다. 무슨 변제? 최우선 변제. 그 다음에 요건에서 동그라미 1번 소액 보증금 기준 및 보호 금액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있어요 없어요? 그거 묶어놓고 외우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대항 요건 구비 유지 나와 있어요? D페이지 첫째 줄 두 번째 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언제까지 갖추라 했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그리고 언제까지 유지하라 했어요? 두 번째 줄?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배당 요구 언제까지? 종기일. 배당 요구 언제까지? 종기일까지. 됐어요? 그 정도. 자, 그 정도 할까요? 나머지 내용들은 서서히 하기로 하고. 자, 앞쪽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변제. 쭉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473쪽. 여기는 이제 473쪽입니다. 여기는 479쪽이고. 자, 그러면 우선 변제 요건은, 자, 칠판 보세요. 우선 변제는 뭘 갖춰야 돼? 주택의 인도하고, 주민등록하고, 뭐까지? 확정일자를 갖춰야 돼. 그럼 확정일자가 뭐요?
계약서 원본에다가 확정일자 인 받는 거죠. 확정일자 도장을 받는 건데 이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요?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읍면사무소, 그죠?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공중인사무소 이런 데서 받아. 그렇죠? 그것이 이제 확정일자. 그래서 주주확까지 갖춰야 돼요. 뭐까지 갖춰야 돼? 주주확. 뭘 강조? 확. 그죠? 확. 주주확. 그러죠? 그리고 최우선은 확정일자 요건이 아니에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관계없고. 자, 여기는 확정일자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럼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합니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권리자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까? 예,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누구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그리고 금액은 제한이 없다. 자, 그래서 473페이지 확정일자형 우선 변제 나와 있어요? 의 밑줄 보세요. 대항 요건 밑줄 보세요. 여기서 대항 요건이란 것은 뭘 말합니까? 뭐가 주주확이요? 주주지. 주주. 그리고 그 밑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렇게 나와 있죠? 이제 거기까지 합해서 주주하게요. 경매, 공매 시 후순위 권리자 그 밖의 채권이 우선하여 보증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건 이제 우선 변제입니다. 선순위보다는 우선을 못하지만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우선한다. 뭘 받아놓으면? 확정일자.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그 다음에 거기 양가로 2번 확정일자 부여 기관들이 동그라미 1번 있어요 없어요? 동그라미 1번만 밑줄 보세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하고 그 지원, 등기소, 공중인. 자, 여러 군데서 받을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인터넷상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부여기간 한 번 정도 봐주시면 돼요. 가장 편한 데가 이제 주민센터겠죠. 그 정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선 변제는 일단 그 정도 정리할게요. 우선 변제는 어디까지 정리? 거기까지.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1, 2월 달에는. 그 뒤에 임차권 등기명령이랄지 뒤에 그 밖의 보호법 내용들이 좀 많아 있어요. 그건 3, 4월 달에 할게요. 이해됐어요? 자, 쭉 넘어가면 이제 486페이지로 넘어가보세요. 48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주임법처럼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아까 우리가 주임법에서 적용 범위 공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러면 상임법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줄여서 뭐라 그래요? 상임법도 적용 범위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머릿속에서 비교해 보세요. 이것은 무슨 건물? 상가 건물에 대해서만 상임법이 적용돼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상가 건물 중에서 더 중요한 건 사업자 등록의 대상. 이게 더 중요해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무슨 건물? 자, 487페이지 그 양갈 1번 세 줄 밑줄 보세요.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건물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는 그러한다 그러지 않는다. 그러면 그 보증금 일정 보증금이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자, D페이지 넘기세요. 지역별 적용 대상 보증금액 범위 양갈 1번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대상 보증금을 초과한 것은 적용하나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머릿속에 넣어야 되겠죠? 자, 한번 적어볼게요. 특별시는 얼마? 4억. 과밀 억제권역은 3억. 자, 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는 2억 4천.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 그럼 이걸 어떻게 암기하면 돼요? 자, 읽으면 읽을 때 뿐이고 시간 지나면 잊어먹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하면 안 잊어먹겠죠? 4, 3, 2, 1. 이렇게 해놨는데 잊어먹은 사람 없을 거예요. 자, 어떻게 암기한다? 4, 3, 2, 1.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나중에 하면 되니까. 2억 4천은 서서 해도 되니까. 1억 8천은. 이해됐어요? 그럼 어떻게?
4, 3, 2, 1 이렇게 해놓으면 절대 안 잊어먹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4, 3, 2, 1 무슨 일? 4, 3, 2 이게 이제 이걸 초과하면은 상인법을 적용한다 안 한다? 그러면 서울 같으면 5억짜리 상가 건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을 적용해야 안 해? 안 해. 그죠? 그래서 이제 4억 밑으로만 가능하고. 그럼 천하는? 1억 8천을 넘어서면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해되셨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보증금 전액 놓고 임대를 하는 경우, 임차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 월세가 있어 없어? 그럼 월세가 있으면 환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환산 공식이 뭐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분의 100을 곱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중개보수 계산하고 똑같죠? 보수도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 원이다 가정을 해봐. 100만 곱하기 100. 그럼 이거 얼마 나와? 1억. 합하면? 2억. 그럼 2억은 서울특별시에는 적용됩니까? 왜? 4억 이하니까. 과밀 억제권은 적용돼? 왜? 3억 이하니까. 광역시는 적용돼? 2억 4천 이하니까. 그러면 그 밖의 적은 적용돼? 그럼 여기는 적용되고 이건 적용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와요. 환산해서 저기다 대입하면 돼. 환산해서. 됐죠? 그래서 이제 밑줄 볼게요. 거기 양갈 1번. 양갈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4, 3, 2, 1. 이렇게 암기해 보세요. 어떻게 암기한다? 4, 3, 2, 1. 그러면 기억력이 오래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광역시는 2억 4천이고 그 밖의 지역은 1억 8천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안 잊어먹을 거고. 그럼 양갈 2번 차임 환산 있어요? 마지막 제출을 얼마를 곱한다 그랬어요? 1분의 100. 100을 곱한다 그랬으니까 그 제목 옆에다가 공식을 적어놔 그냥. 제목 옆에다 공식을 적어 놓으면 돼요. 양갈 2번 제목 옆에다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래서 1분의 100을 곱하니까 100을 곱하는 거예요. 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 그리고 환산을 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돼요. 정리됐어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자, 큰 3번의 그 밖의 적용 대상. 자, 밑줄 보세요. 미등기 전세에 준용한다. 어디에 준용한다? 그럼 이건 주임법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죠? 자, 미등기 전세에 준용한다는 말은 주임법하고 같아요. 채권적 전세. 이건 적용이 된다는 소리고. 그죠? 그 다음에 법인. 법인도 적용합니까? 자, 아까 주임법은 원칙은 적용하지 않고 세 가지만 적용된다고 했죠? 상임법은 일반 법인도 적용돼. 무슨 법인도 적용돼? 자, 두 번째 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이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법인 적용 여부는 차이점이 되죠? 차이점. 주임법하고 차이점. 그 다음에 일시사용 임대차는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차이점이 아니에요. 적용하지 않는다. 이건 주임법하고 같죠? 자, 그래서 이제 미등기 전세 준용한다는 말, 일시사용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주임법하고 같고, 이건 다 차이점들이에요. 됐어요? 주임법, 상임법 적용 범위 끝났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최당 기간은 몇 년? 1년.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두 줄 밑줄 보세요. 최당 기간은 몇 년? 1년. 임차인은 1년 미만을 주장할 수 있죠? 주임법은 아까 몇 년? 2년. 상임법은 1년. 자, 임대차 존속은 읽어보시고 양가로 3번이 작년에 신설됐어요. 이제 작년에 신설된 내용인데 자, 차임 몇 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상기 동그라미 상기. 상기. 뭔기? 상기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자, 상기가 되니까 차라리 공부하기 편해요. 자, 계약갱신 요구권이 나와 있어요. 무슨 갱신 요구권? 자, 칠판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임대인. 이게 뭐가 돼요? 임차인.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 점유하고 있어요. 을이.
근데 보통 상가는 1년 계약을 많이 하죠. 아까 1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금방 1년 지나잖아요. 이제 장사 좀 하려고 자리 잡혀가니까 계약 기간 끝나버려. 그러면 임대인 나가라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임차인은 만료 몇 개월에서 몇 개월 전?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7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갱신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그럼 어떨 때 거절할 수 있어요? 거절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럼 거절 사유가 많아요 적어요? 어디가 나와 있어? 책에 나와 있어. 자, 어디가 나와 있어? 책. 이건 책 보고 할 거예요. 다 적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갱신해서 갱신이 되면은 전 임대차와 동의를 하다, 동의하지 않다. 동의하죠. 기간은? 기간도 똑같아요. 됐어요? 그리고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증감 가능하다. 얼마 범위 내에서? 100분의 9, 9% 범위 내에서. 증감이 가능해. 그죠? 그럼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가능해요?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해서 5년이요? 제하고 5년? 포함해서 5년이면 갱신일로부터 5년이 아니에요. 최초 임대차를 뭐해서? 포함해서 몇 년? 5년.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서 몇 년? 5년. 자, 이걸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 보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계약갱신 요건 양갈 1번 첫째 줄. 임차인이 완료되기 몇 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요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거기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면 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죠. 다만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거절 사유가 그거 나와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자, 동그라미 1번. 몇 기 차임 연체? 3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칠한 대만 치세요. 이걸 그냥 대충 읽어놓으면 그때뿐이에요. 문제 잡아낼 수가 없어요. 3기만 동그라미 치세요. 몇 기 차임 연체? 3기. 자, 2번은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임차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인인 경우. 이것도 거절 사유가 되는데 동그라미 안 쳐도 되고. 3번. 서로 합의하에 임대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면 거절 사유 되죠? 그럼 여기서 주의할 건 뭐예요? 서로 합의하에 가로를 묶었어요. 그 지문이 빠져버리면 틀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 이건 거절 사유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서 보상을 해야 돼? 합의하에 보상을 했을 때만 거절 사유입니다. 그거 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4번은 임차인,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을 전부 일부를 전대한 경우 나와 있죠? 여기는 어디? 동의 없이 동그라미.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만 거절 사유.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만 거절 사유. 그럼 반대로 동의를 얻어 전대했다라면 거절 사유도 아니다? 아니다. 근데 막상 시험에 동의를 얻어 그러면 안 보여. 동의 없이. 이거 동그라미 쳤어요. 쳤죠? 그 다음에 5번. 임차인 임차한 건물의 전부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 나와 있죠? 여기는 어디 주의해야 돼? 중대한 과실 동그라미. 그러면 경과실로 파손하면 거절 사유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했을 때?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을 때. 무슨 과실로 파손했을 때? 무슨 과실? 중대한 과실. 됐어요? 그 다음에 6번은 임차한 건물 전부 일부가 멸실돼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여기는 어디 동그라미? 일부 멸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전부 멸실은 당연히 거절 사유가 되겠죠. 근데 일부 멸실도 무슨 사유? 거절 사유. 일부 멸실도 무슨 사유? 거절 사유. 그리고 7번은 임대인이 다음 사유로 목적금을 전부 또는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 자, 대부분 철거나 재건축 동그라미. 자, 다시 정리할게요. 멸실은 일부 멸실도 거절 사유.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헷갈리면 안 돼. 네, 그 밖에 임차인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재 위반. 이것도 거절 사유.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냥 들어만 봐요. 거절 사유 핵심을 놓고 공부해야 돼. 몇 기 차이 면체? 3기. 이 3기가 중요하고. 보상할 때는
서로 합의 하에 보상했을 때만 거절사유. 그 지문이 빠지면 틀려버려요. 자, 그 다음에 전대는 동의 없이 전대했을 때만 거절사유. 그죠? 파손은 중대한 과실. 고의는 당연한 거고 중과실, 경과실은 아니고. 그죠? 파손은 중대한 과실. 멸실은 일부 멸실. 전부는 당연한 거고 일부 멸실도 거절사유. 철거나 재건축은 대부분. 이런 단어를 핵심을 놓고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문제를 잡을 수 있어. 그래 안 하면 읽을 때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것만 주의.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몇 년간 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최초 임대차를 포함한 동그라미. 포함해서 5년입니다. 포함해서 갱신일로부터 5년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양가리 3번 첫째 줄 두 번째 밑 적으세요. 전 임대차 동일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액 제한 규정 보면서 뭐 할 수 있다? 증감할 수 있다. 이 제한 규정이 100분의 9입니다. 제한 규정이 뭐다? 100분의 9. 제한 규정이 뭐다? 100분의 9. 제한 규정이 뭐다? 정의됐습니까? 네, 끝.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 제목이 뭐요? 법정갱신. 가로 안에 뭐요? 묵시적 갱신. 자, 읽어보세요. 아까 우리가 주임법상 법정갱신 공부해서 안 해서 그 차이점이 있는가 읽어봐요. 양가로 1번만 읽어봐요. 차이점이 있나 없나. 주임법하고 차이점이 있나 없나. 차이 있어요? 뭐가 차이예요? 1년? 1년 또 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있어 이거요. 아까 주임법에서는 임대인 쪽에서는 6개월에서 1개월 전, 임차인 쪽에서는. 근데 거기 이거 있나 보세요. 없죠. 이거 차이야. 그렇죠? 상임법 법정갱신은 1개월 전까지 해지 통과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어. 그 말은 계약기간 하루 전이라도 나가겠다 하면 갱신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소리야. 1개월 전까지 안 해도 돼. 그러면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되고 전 임대차와 동일하다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다. 근데 기간은 여기는 2년이요 1년이요? 이거 차이고 당연히 차이고.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몇 개월의 효력 발생? 3개월. 이건 똑같죠? 다 똑같아. 그러면 이제 차이가 뭐냐면 주임법상 법정갱신은 임차인 쪽에서 1개월 전까지라는 규정이 있는데 상임법은 있다 없다? 없다. 이건 차이. 그리고 기간은 아까 주임법은 몇 년? 2년. 여기는? 이거 차이. 두 가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법정갱신이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 법정갱신이 여러분들 1, 2차 다 하신 분은 몇 군데 나와? 1, 2차 공부하신 분은 지금 법정갱신 몇 군데 나와? 지금은 주임법하고 상임법 두 군데 나왔죠? 또 민법에서 몇 군데 나와? 두 군데 나와. 그건 4개를 알아야 돼. 4개. 법정갱신 4개를 알아야 돼. 주임법 하나, 상임법 하나, 건물 전세권에서 하나, 임대차에서 하나. 근데 약간씩 차이가 있어. 거의 비슷비슷해. 기억나? 건물 전세권, 법정갱신 기억나? 좋아. 자, 전혀 기억이 없어. 전혀 기억이 없어. 그러면 내가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우승 태워갖고 화성에다 보내보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즘 화성 이주할 사람한테는 서로 간다고 난리는데 아이 좋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과거에도 그랬어요. 제가 수업할 때 모르면 화성에 보냈다가 맞히면 또 데리고 왔다가 틀리면 또 보냈다가 또 데려왔다가 한 몇 번 그러더니 합격하더라고. 그랬죠. 데리고 왔다가 데리고 왔다 그래요. 자,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밑줄 볼게요. 양가로 1번 첫째 줄 임대인은 6개월에서 몇 개월 전? 그리고 임차인은 규정이 없다고 적어놓으세요. 임차인은 1개월 전 규정 X. 상임법상 법정갱신은 임차인 쪽에서는 1개월 전 이 규정이 없어. 그걸 잡아야 돼. 그냥 법정갱신 대충 읽어놓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몇 년을 본다?
1년. 통과하면 몇 개월 후에 소력 발생? 3개월. 이런 건 다 똑같으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끝! 나머지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대항력. 큰 4번에 대항력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대항력은 원리는 똑같아요. 그 대신 주주 대신 뭐예요? 여기는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첫째 주로단 건물의 인도, 건 동그라미. 두 번째 주로단 사업자 등록에서 뭐라 해요? 사업 동그라미. 대항 요건, 대항력에서 1번 대항 요건 있잖아요. 첫째 주로단 건물의 인도에서 건. 또 사업자 등록에서 뭐다? 주민등록 대신 사업자 등록. 원리는 똑같아요. 건사. 그럼 효력은 언제 발생해? 다음날 몇 시? 0시. 내용은 못 나가. 다 똑같아요. 주임법상 대항력 아까 공부했잖아요. 똑같아. 주주 대신 건사만 달라. 됐어요?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자, 492페이지 뭐가 나와요? 보증금 회수에서 우선 변제하고 뒷페이지 뭐가 나와요? 최우선 변제가 나옵니다. 자, 이것도 주임법도 아까 우선 변제하고 최우선 변제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상임법도 똑같이 거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적어 볼게요. 자, 여기도 최우선 변제를 먼저 할게요. 495페이지. 상임법상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상임법상 최우선 변제하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자, 최우선 변제 요건은 뭘 갖춰야 돼요? 건물의 인도, 또 사업자 등록, 그리고 소액 보증금. 똑같죠? 원리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져요? 소액 보증금이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 495페이지 쭉 나와요. 원리는 똑같고 이제 소액 보증금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특별시는 얼마? 6,500만 원 이하 중 2,200입니다. 자, 652 이렇게 한계하면 돼요. 과밀 억제권자금 5,500만 원 이하 중 1,900이라고 나와 있어요. 밑에 1,900이 있어요? 예, 그리고 광역시는 3,800, 3813입니다. 1,300. 됐어요? 자, 그 밖의 지역은 얼마? 3천만 원 이하 중 1,000만 원. 31입니다. 31. 뭐다? 31. 자, 다시. 특별시에서는 652. 과밀 억제권에서는 55에서 19. 광역시는 3813. 그 밖의 지역은 31입니다. 자, 지금 숫자가 계속 나오니까 정신없죠? 그냥 들어봐. 그렇죠? 어차피 내가 해놓으면 여러분들 동영상도 한번 보고 또 mp3를 듣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어봐. 지금 당장 외우라는 뜻은 아니고 하다 보면 돼. 이해됐어요? 이해되셨어요? 예, 좋았어요. 거의 억지로 되다. 자, 그러면 최우선 변제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합니까? 후순위?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아까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죠? 똑같아요. 선순위. 그리고 이건 언제까지 아까 거치라 했어요? 경매, 신청, 등기 전. 똑같아요. 다 원리는. 금액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어. 그 보증금만 밑줄 그어놓으세요. 기억니은 디글리얼, 기억니은 디글리얼. 밑줄 그어놨어요? 자, 앞쪽으로 넘어옵니다. 492쪽. 492쪽 우선 변제가 나왔어요. 여기도 요건하고 효력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자, 요건은 뭐예요? 건물 인도, 사업자 등록하고 무슨 일자? 확정 일자. 그럼 줄여서 뭐라 해요? 건사확. 효력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후순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한다. 여기까지 정리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확정일자는 어디서 받아? 아까 주임법은 동주민센터, 시군구출장소 이런 데서 받았죠? 여기는 어디서? 세무서장, 관할 세무서장.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받습니다.
확장일자를 세무서장에게 받는다는 거. 확장일자를 어디서 받는다? 세무서장. 자, 밑줄 그어드릴게요. 492페이지 요건 있습니까? 자, 대항요건 동그라미. 대항요건은 건사입니다. 건물의 인도, 사업자 등록 갖추고 임대차 계획전 뭘 받은 임차인? 확장일자 동그라미. 자, 건사 확입니다. 자, 경매 공매 시 임차 건물로 환가되고 후순위 권리자 그 본드 그만큼 채권자보다 보증금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첫째 확정일자는 상가 건물 소재지관을 뭐다? 세무서장에다가 멍구라미 세무서장에다가 멍구라미 어떻게? 어느 정도 진하게? 아주 진하게. 자, 그래서 그 정도 정리했습니다. 나머지 나눠놓고. 그럼 우리가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최우선 변제하고 우선 변제 계략적인 내용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제 더 깊은 내용, 판례랄지 이런 것은 나중에 서서히 할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까지만 일단 해보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 보세요. 이제 뭘 공부해야 되냐면 506페이지 경매, 공매, 매수신청 대리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몇 문제 나와요? 예? 2문제? 예, 2문제 정도 나오고 많이 나오면 3문제 나와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 공매에서 1문제 내지 2문제가 나올 거고 매수신청 대리 등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이제 1문제 정도가 배정이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자, 우리가 앞에서 우리 중개사 앞에서 배울 때 개공은 법인 개공은 경공매 권리 분석하고 매수신청 대리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자 기억나요? 매수신청 대리 이 등록 규칙이 있어요. 이 내용이 꽤 많아요. 근데 1문제 나와.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매수신청 대리가 근데 우리 중개사법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많아. 중복된 내용이 많다고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70%가 출제가 되죠. 40문제에서 28문제가 나와요. 대략. 매수신청 대리는 몇 문제 나와? 1문제. 근데 1문제를 공부하려고 28문제를 놓쳐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매수신청 대리는 지금 공부할 단계 아니야. 이건 내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것은 5, 6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중개사법 공부가 확실히 된 다음에 해줘야만이 됩니다. 안 헷갈려.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경공매도 이제 민법이 좀 저당권 파트가 좀 공부가 많이 돼야지 쉬워. 근데 아직 공부 덜 된 분이 많으니까 오늘은 경매, 의 정도 할 거예요. 무슨 정도? 의 정도만 할 거고 끝낼 거예요. 자, 506페이지 경매 의 있어요? 자, 동그라미 1번 세 줄 밑줄 보면서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그냥 읽지 말고. 경매 개념 읽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이걸 내가 여기를 얼마에 사겠냐 제시했죠? 얼마에 살 거예요? 안 사! 그렇지, 안 사 나왔어. 여기는. 여기도 안 사? 여기도. 1,000원 나왔어, 여기. 1,100원. 그래. 그러면 최고로 비싸게 부른 사람이 내가 승낙하는 형식은 매매 형식이 뭐다? 경매다. 그래, 안 살 수도 있어. 그렇죠, 그죠. 일단. 그래서 이제 경매란 것은 그 개념이 그거고, 우리가 이제 알아둘 것은 이제 이거요. 자, 칠판 보세요. 광의 경매가 있어요. 무슨 경매? 광의 경매는 둘로 나눠집니다. 사경매하고 공경매로 나눠집니다. 자, 사경매란 것은 개인들이 미술품이나 골동품 경매 붙이는 거고, 자, 우리가 알아볼 것은 공경매예요. 공경매는 뭐예요? 또 둘로 나누죠. 어떻게 나누죠? 경매하고 공매 이렇게 나누죠. 경매하고 뭘로 나눠진다? 공매 이렇게 나눠진다. 자, 경매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법원에서 한다 해서 법원 경매란 말을 써요. 법원에서 한다 해서 무슨 경매? 법원 경매. 공매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도 해요.
근데 주로 어디서 하고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다. 이 정도. 됐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 다음에 법원 경매는 또 둘로 나눠지죠? 무슨 경매하고 무슨 경매? 강제 경매하고 무슨 경매? 의무 경매가 있어요. 그죠? 강제 경매하고 무슨 경매? 자, 공매는 또 세 가지가 있어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무슨 공매? 비업무. 일단 용어 익으세요. 비업무용이란 용어.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또 압류 부동산 공매였어요. 무슨 부동산 공매? 압류. 또 유입. 들어보셨어요? 일단 내용은 모를지라도 이런 단어를 익혀야 돼. 내용을 모를지라도 일단 단어를 익히세요. 공매는 비업무용, 또 압류, 또 유입 부동산 공매. 이렇게 나눠진다. 그렇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해됐죠? 저기라고 정신없어. 자, 그러면 밑줄 좀 긋고 넘어갈게요. 그 동그라미 2번 있습니까? 동그라미 2번 보면은 의의에서 경매는 크게 국가기관이 행하는 뭐라 했어요? 공경매 동그라미 이거요. 공경매하고 그다음 후단에 무슨 경매? 상경매. 이거 동그라미 사경매로 구분이 된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공경매는 경매하고 또 뭐가 있다? 공매가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매하고 공매가 있다. 가로 안에 공매가 있다. 그런 질문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법원 경매는 강제 경매하고 무슨 경매? 의무 경매. 그래서 그 2번에 법원 경매 종류 나와 있죠? 강제 경매와 의무 경매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강제 경매 들어갈까요? 강제 경매는 뭘 가지고 하는 경매를 말합니까요?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경매를 강제 경매라 그래. 무슨 권한? 집행 권한. 집행 권한. 하여튼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집행 권한. 그럼 의무 경매는? 담보권 실행 경매가 대표적이에요. 담보권 무슨 경매? 실행 경매. 그 말은 이것은 이제 뭘 가지고 하는 경매요? 저당권이나 전세권 이걸 가지고 하는 경매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간혹 가다가 여기 개념이랄지 의의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네, 이제 강제 경매 의의 설명 들어갈게요.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자, 이 개념은 강제 경매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택 임대차를 예를 들어 볼게요. 주택 임대차 예를 듭니다. 갑 주택의 임대인이고 을이 누구? 임차인. 여기에 임대인. 여기 뭐요? 임차인. 주택 점유해갖고 살고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근데 주택을 돌려주니까 보증금을 안 돌려주네? 주택 돌려주고 하려고 하니까 보증금을 안 내줘. 보증금이 1억인데. 얼마요? 1억. 그러면 을은 자기 주택, 즉, 이 보증금 1억 받기 위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주택을 바로 경매 신청할 수 있느냐? 바로 신청할 수 있어요? 자,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주택 돌려주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안 내줘. 임대인이. 왜 안 내줘요? 어디다 썼어? 노름했어? 네, 노름했대. 자, 여기는. 주식 투자해서 날렸어. 여기는. 룸사롱 갔어?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하여튼, 안 돌려줘. 그러면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주택을 경매 신청해서 경락당에서 1억 배상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다가 보증금 반환 청구 뭘 제공해야 돼요? 소송을 정해요. 그러면 이제 1억 갚으라는 판결서가 나와, 안 나와? 나와. 이것이 뭐가 될 수 있어요? 집행 권한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집행 권한이란 뜻은 뭐냐면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증서야. 이게 판결서가 대표적인 건데 강제 집행할 수 있음을 인정한 증서. 이걸 가지고 채무자 소유 재산을 압류합니다. 그럼 여기서 채무자가 누구예요? 임대인이잖아요. 보증금 채무자 임대인 맞죠? 그러면 이 주택도 누구 거예요? 채무자. 채무자 각 것이죠? 그럼 이 재산을 압류를 해. 이 재산을 압류를 해서 강제로 뭐가 된다? 매각 들어간다. 강제로 뭐가 들어간다? 이걸 무슨 경매? 강제.
이게 강제경매야.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시험에 강제경매 개념이 나온다 그러면 뭘 찾으면 돼? 집행권원한 단어하고 압류란 단어가 뜨잖아요. 이건 볼 것도 없이 강제경매 개념이야. 무슨 경매? 집행권원이란 단어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읽어볼 것도 없어. 이건 강제경매를 묻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자, 개념 밑줄 그을게요. 양갈 1번 강제경매 있어요? 자, 세 줄 밑줄 긋습니다. 강제경매란 집행권원 동그라미.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집행권원 동그라미 쳤어요? 자, 채무자 소유 부동산 압류 동그라미. 압류하는 환가 대금에서 환가의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자 금전 채권의 만족을 얻음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집행 절차를 말한다. 그런 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무슨 경매? 자, 오른쪽 첫째 줄로단 집행권원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일정한 사법사항의 급여 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 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 이걸 뭐요? 집행권은. 그러면 그 집행권은 종류가 박스에 많아요, 적어요? 애울 필요는 없고 감만 잡으세요. 일단 밑줄 보세요. 확정된 이행 판결, 가집행 선고부 판결, 확정된 무슨 명령? 지급명령, 각종 조서, 공증된 금전채권 문서. 이게 감만 잡으세요. 아, 이런 것이 집행권원이구나. 굳이 외워가지고 달달달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일단 강제경매란 것은 결국 뭐예요? 집행권원하고 압류란 단어가 나오면 다 무슨 경매? 그럼 의무경매는 뭐예요? 이거예요.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경매를 무슨 경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둘이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 그죠?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임대차를 예를 들지 말고 그냥 일반 채권을 들게요. 이 사람이 1억을 빌렸어요. 얼마를 빌렸어요? 그럼 이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 그게 뭐예요? 채권자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억씩 빌려주면서 그냥 빌려주겠어요? 건물 저당 잡겠어요? 저당을 잡을 거 아니에요. 저당권 설정해놨어요. 그죠? 근데 갑이 돈을 갚아 안 갚아? 안 갚아. 그러면 어른 자기 채권 1억 확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 자체를 경매에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집행권원이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뭐에 근거해서? 저당권에 근거해서 바로 경매 들어간 걸 무슨 경매? 그럼 이건 집행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의경매가 실행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담보물이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담보물이 없으면 강제경매는 들어갈 수 있어도 의무경매는 안 돼. 됐어요? 그 다음에 피담보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있어야 돼. 돈을 다 갚아버렸으면 안 돼. 그리고 이행지체가 돼야 돼. 무슨 지체? 아직 돈 갚을 기간이 있으면 안 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밑줄 그어둘게요. 양가로 2번 의무경매 가로 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래서 기억 밑줄 보세요. 의무경매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 실행을 위한 무슨 경매? 실질적 경매. 형식적 경매도 있는데 일단 이 담보권 실행 경매가 의무경매입니다. 일반적으로 담보권 실행 경매가 무슨 경매다? 의무경매다. 거기 밑줄. 그리고 세 번째 후단. 통상 의무경매를 하면 네 번째 줄. 기억해서 네 번째 줄. 담보권 실행 경매를 의미하며 그 실행에 집행권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자, 집행권을 요한다고 나와 있어요? 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거기까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실행 요건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일단 유효한 뭐가 있어야 돼? 담보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이행지체가 있어야 돼. 몇 가지? 세 가지. 그럼 이제 강제경매가 뭐고 의무경매가 뭐냐?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어차피 1, 2월이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 의 정도만 할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매 파트에서는 권리 분석 중요하고 경매 절차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은 3, 4월, 5, 6월 달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해도 어렵게 느끼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민법
민법 저당권 파트 공부하죠? 거기서 공부 좀 하고 나서 하면 훨씬 편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서히 단계적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하기를 하고 오늘은 마실 겁니다. 이해됐어요? 예, 그럼 이제 오늘 배웠던 거 제목이라도 언급하고 끝낼게요. 오늘 어디서부터 배운 거 기억납니까? 중개활동, 영업활동, 판매활동 기억나? 거기서 아이다 올리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사람이 물건을 구입하기까지 심리적 발전 단계를 뭐란다? 아이다. 셀링 포인트 배웠어요? 치드 그레인에게 가장 만족을 주는 특징은 무슨 포인트? 셀링 포인트. 클로징 배웠어요?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시키는 행위. 소유권을 현실적으로 이전시키는 행위. 클로징. 그리고 이제 거래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존 등기 60일 이내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부동산 실명법, 2자간 등기 명의 신탁, 3자간 등기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 그러면 자금을 대줬다는 것은 무슨 명의 신탁?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자, 그거 배웠고. 그 다음에 주임법, 적용 범위, 존속 기간, 법정 갱신, 대항력 이런 거 다 배웠어 안 배웠어? 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배웠죠? 상임법도 그거 배웠죠? 예, 그리고 경매 절차, 경매 개념 정도는 우리가 정리를 했어 안 했어? 했어요. 자, 나머지 내용은 3, 4월달에 하기로 하고 자, 다음 주부터는 첫 진도 나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첫 진도 나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결석하시면 안 되고 문제 지금까지는 계속 무슨 문제가 나왔어요? OX 문제가 나갔죠? 3, 4월부터는 오지선다형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가 실전 문제가 나갈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단원별 문제가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업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